오늘의 주제 발표는 두 번째 발표하게 되실 그 박명원 클라이밍 전문 변호사께서 토론자 형식으로 이렇게 원래 처음에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박명원 변호사님이 준비를 해오신 내용이 암벽 등반 등등 등반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어떤 그 원론적인 부분,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물론 분량은 한 10분, 15분 정도로 좀 짧지만요. 그래서 별도의 주제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두 분이 주제 발표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 지금 서강호 대표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박명호 변호사님이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발표 중에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분들 관해서 더 의견 나누실 부분들이 있으면 박명호 변호사님 발표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자연 토론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박명원 변호사님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물리대 산악부 소속이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등반도 많이 하셨습니다. 키르기스탄 알파인 거벽 등반이라든가 중국 암벽 등반, 또 특히 중국 도봉산에서 짱구바위의 강적 트랙도 등반하셨고, 선인봉 남측 오배행도 완등하셨고요. 요세미티에서 엘케피탄 등반 등등 현재 오랫동안 등반을 일선에서 많이 해오신 분입니다. 특히 이제 변호사로서는 현재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이 개업하셨고요. 2009년에 빙벽대회 사진 저작권 소송이라든가 2013년 티베트 트레킹 도중에 발가락 동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건, 2017년 고양시 외벽 등반 중 사고에 대한 형사소송건, 2018년 도봉산 선인봉 등반 중 추락사고건, 2018년 실내 암장 사고건, 또 오늘 소개해 주실 몇몇 건들 등등 많은 등반 관련한 사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 및 이런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박명원 변호사님 모시도록 하겠고요. 좀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네, 이제 발표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고요. 제가 슬라이드 아까처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명원입니다. 이름들 보니까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이네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등반 중 사고 시 법적 쟁점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에 뭐 사례들 몇 개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강호 선배님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간단히 멘트하는 식으로 일단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일단 등반 중 사고가 생기면 일단 법적으로는 형사 문제와 민사 문제가 두 개 같이 물려서 다닙니다. 그래서 두 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인데, 그러니까 사고 나면은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주로 유가족들이 처벌을 주장하죠. 그래서 네, 형사소송 보통 가해자라는 동반자가 주로 가해자가 되더라고요.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현장 출동해서 사건을 접수해서 인지하는 인지 사건이 있고, 그다음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고소하는 고소 사건으로 주로 나눠지는데, 보통 두 가지 겹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십시오. 피해자 될 수 있는 자는 동반자 및 등반 파트너, 같이 등반했던 사람이 주로 피해자, 가해자가 되고 있거든요, 현실이. 암장 관리자, 암장 관리하시는 분, 암장 홀드 판매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암장 설치, 이게 주로 지자체나 각 구청들, 암장 만든 사람 주체가 형사소송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처벌 조항 보면 주로 다치거나 죽는 경우인데, 등반하다가 고의로 죽게 하거나 고의로 다치게 죽이는 경우는 상해 살인죄가 되니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실수로 해서 죽이거나 다쳤을 때 간단히 법정을 보면 다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죽이면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의 벌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다음. 아까 과실치사가 나왔는데 그 과실이 뭐냐?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그러죠. 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주의를 안 하고 좀 산만했다, 방심했다, 뭐 이런 종류 이야기인데, 법에서 말하는 그 과실 기준은 동종의 직업, 일종의 예를 들어 암장 관리자라 하면 그 암장 관리자 말고 다른 암장 관리자가 그 자리에 왔을 때 동종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이 정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만큼 못했다. 보통 이거를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다음, 예, 사례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사회자가 말했는데 고양 외벽 사고에서, 예, 등반 중에 떨어졌죠. 사건 개요를 간단히 말하면 등반자가 등반 중에 두 번째 킥을 걸려고 했는데 걸기 전에 잡고 있던 홀드가 깨져서 이제 첫 번째 킥에는 이게 걸리지 않고 바닥까지 추락해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다쳤는데 암장 관리자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그래서 그게 방어를 했는데 판결은 홀드는 반복적 하중으로 피로 파괴되었고 관리인은 육안으로 그걸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주의 위반이 없다. 이렇게 과실이 없다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관리인이 왔더라도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홀드가 부실한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판결이 났고 확정됐습니다. 네, 다음 사건. 도봉산 사망사고, 네,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사건은 워낙 큰 사고였는데, 4명이서 등반하다가 등반 중에 이제 좀 쉬운 데에서 자위를 설치하다가 전화를 받으러 갔죠. 그래서 그 동반자가 자위를 설치된 줄 알고 체중을 실었는데 자위를 쑥 빠져버린 거죠. 그냥 설치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래서 추락해서 사망했는데 검찰에서는 기소했습니다. 이게 동반자를. 동반자가 대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소당했죠. 이게 판결은 무죄가 났는데 글씨를 많이 써놨지만 결론은 자기 책임이다 이거죠. 자기가 확인해야지 누가 줄을 설치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장이 뭐 다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등반 대장이라고 하죠. 등반 대장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판결이 났고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동반해서 민사소송도 있었는데 민사소송도 역시 이게 청구 기각됐죠.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예, 다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 지금 계속 재판 중입니다. 이것들은 재판 중이거나 경찰 조사 중인데, 유양리 익스트림 라이더 교육하는 인공 등반 교육 중에 교육생이 돌과 같이 떨어져서 돌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지금 역시 이것도 검사가 기소를 했고 재판 중입니다. 이건 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는데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전주 인공암직장에서 사고 났는데 오토빌레이, 보통 스피드 등반하는 데 말고 보통 리드 등반하는데 오토빌레이 장비를 설치해놨나 봐요. 근데 오토빌레이를 하지 않고 솔로로 등반한 거죠. 솔로 등반하다가 다 올라가서 추락해서 사망해서 죽었습니다. 경찰 조사하고 송치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과실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경찰은 검찰에 일단 보냈습니다. 이것도 법원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과실이 있다 없다를 지금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소개만 하고 이런 정도로. 아까 서강호 선배님이 말했는데 올해 2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반대 아이스파크에서 등반자를 하강시키던 중 하강하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중이고 아직 검찰에 넘어가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단 다음 장 보고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 장. 제가 이렇게 스케치식으로 그렸는데 이게 빌레이어죠. 빌레이어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일단 이 하강 시스템을 한번 봐주시면은 제가 뭐 마우스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보면은 이 빌레이 본 사람이 있고 요거 이게 말씀하시는 하강하는 사람입니다. 예. 중간에 그 길게 자위를 길게 뽑아 한 3m 정도 자위에 빌레이 그 자기 확보를 하고 있고 하강 그 자위 중간에 하강기를 이렇게 끼웠습니다. 이렇게 뭐지? 바베스통 매듭을 해서 끼워놓고 잘 하강기 통과만 시키고 저 위쪽에 킥도르를 끼웠죠. 그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하강자를 이렇게 매달리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줄이 질질질 꼬여가지고 줄을 중간에 잠시 대기하라 해서 줄을 풀고 있습니다. 살짝 왼손을 살짝 잡고 오른손 풀고 있는데 하강하는 사람이 좋은 데 있다가 갑자기 체중을 실어버리는데 줄이 쑥 빠져버린 거죠 그냥. 근데 잘 보시면 시스템이 전혀 이게 걸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살짝 이제 우리가 보통 하강기가 걸리는 그런 식이 되지를 않고 전혀 이게 잡아주지 못했던 거죠. 그냥 이 사람이 너 어떻게 자기도 못 잡겠더라고요. 너무 순식간에 줄이 빠져버리니까.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죠. 결론은. 이제 전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실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때 이제 동반자 그 빌레이 하강시켜준 사람이 사실은 판단착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시스템 그 사람 판단은 이거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좀 어설픈 하강 시스템이었죠. 판단착오 사고가 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한지 이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그 상법에 그 배임죄가 있는데 거기 보면 경영자의 판단 착오했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처벌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영 판단 착오로 해서 회사 난 손해는 처벌을 아니다. 배임죄 처벌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저는 일단 보는데 이거는 좀 이 재판 중에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되어 있던 거죠. 뭔가 시스템이. 그게 처벌이 되는지 이걸 좀 다음에 혹시 다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이제 아까 그 형사소송이고 이제 민사소송이죠. 이제 그 고소 고발이나 형사 경찰이 개입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 돈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쟁점이 뭐 계약 책임, 불법행위 책임, 과실 뭐가 써 있는데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좀 섞여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면 실내암장 같은 데서 둘이 운동을 하다 다쳤거나 원정 가서 같이 동반자끼리 다쳤거나 사실 계약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실내암장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장기 해외 원정 같은 경우는 약간 계약이라고는 애매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보통 책임을 묻게 되더라고요. 여기도 고의는 여기서 제외하고 과실인 경우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과실 기준이 뭐냐? 그러면 동종의 직업에 종사하는 평균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비슷한 애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과실 기준이 됩니다. 다음 장. 이거 중대재해법 처벌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하면은 그러니까 판대에서 그 공무원들이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뭐 이 판대를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보험을 들어야 된다거나 무슨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배치시켜야 된다거나. 그래서 제가 판대가 중대재해법에 적용 대상인지 한번 살짝 좀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난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이 뭐냐 보니까 시설물과 다중이용업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물을 보면은 뭐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뭐 어쩌고저쩌고를 말한다. 일단은 건설공사가 판대는 아니죠, 사실은. 뭐 터널도 아니고 댐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고 그래서 시설물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면.
그다음 다중이용업도 규정하는데 부출 등 다수의 영업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등 재난 발생 시 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사실. 화재 재난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자연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시설은 지금 아닌 것처럼 법조문상으로 좀 아니 보이겠죠. 한 장 넘겨보시면 어쨌든 중대재해법 처벌을 보면은 뭐 해당 사업주, 뭐 기관, 법인이 뭐 5배 안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어쨌든 손해액의 5배니까 굉장히 좀 센, 예를 들면 손해액이 1억이다, 5억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손해배상이 좀 과도하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중대재해법 손해배상 책임을 제가 일단 적어놨고요. 예, 어쨌든 예, 판대는 이 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다음 장. 여기 뭐 누군가의 암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대원 한마디로 초보가 와가지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운동하다가 떨어져서 다쳤죠. 그래서 뭐 치료비 유자료 청구했는데 결론은 청구 기각됐거든요. 자유운동을 하는 사람에까지 트레이너가 등반상을 주시해서 뭐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과실이 없다. 이렇게 판명났습니다. 또 여기는 없는데 아까 사회자가 잠깐 언급했는데 저 티베트에 원정을 갔죠. 원정 중에 대원 한 사람이 발가락 동상이 심하게 들었고 결국은 치료를 잘못해서 이게 발가락 다 잘라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대장, 역시 대장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대장에 대해서 대장이 잘못해서 내가 다쳤으니 돈 내놔라 이런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대장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과실이 없다 해서 청구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끝난 것 같은데 한번 넘겨보실래요? 안 나오죠? 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몇 가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공호 선배님 했던 것 중에 등반 방식법, 잠깐만 다시 한번 등반 방식법이라는 뭐 법을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일단 뭐 제가 좀 드는 생각은 보통 재난재해나 뭐 그런 거 예를 들어 소방관들이나 뭐 경찰관들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매뉴얼대로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더라도. 그래서 법을 만드는 거는 우리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입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산악인들의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암장에 보면은 암장 보면 뭐 딜레이는 어떻게 봐야 된다, 상호 체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암장마다 어떤 뭐 만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통일되지는 않았는데 그 다음에 또 원정을 갈 때 서로 챙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서를 쓰고 간다든가 뭐 책임이 없다든가 뭐 어쨌든 각각에 대해서 어떤 서로들 책임을 뭐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 모여가지고 매뉴얼을 만들면은 그 매뉴얼을 공유를 하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일단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등반 중에 그 안전벨트를 뭐 이렇게 차자. 그리고 서로 체크하자. 그리고 그 등반 중에 구호, 뭐 출발, 완료, 뭐 이런 것들 좀 외쳐주고. 그 다음에 장기 원정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어쨌든 그 필요한 과정들을 매뉴얼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암장 매뉴얼, 예병 매뉴얼, 뭐 판대 매뉴얼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매뉴얼이 있으면은 판대 같은 경우도 관리자는 나는 매뉴얼대로 했다. 이런 우려를 요구를 했고 이대로 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은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뉴얼 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두 번째로 산악 경찰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미국에 보면은 그 요세미티에 가면 레인저라고 있죠. 레인저는 사법 경찰권이 있습니다. 총도 차고 다녀요,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어떤 그 내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체포를 아주 수박도 지우고 경찰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미국 경찰. 우리나라 북한산 구조대 보면은 어떤 단속하는 게 담배 피지 말고 불 피지 말고 뭐 허가 안 된 지 다니지 말라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조대장 같은 경우는 경찰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도봉경찰서에서 신분증에 경찰 1회였고 경찰권 일부를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체포 권한까지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경찰권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원주도 지금 사실 경찰들도 유심히 쳐다보고 원주시에서 유심히 쳐다보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서강호 선배님 같은 관리자에게 경찰권을 줘라.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어떤 일어나는 내부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찰로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면 줄 것도 같아요. 지금 워낙 이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도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식이죠. 북한산 구조대 대장한테 주는 것처럼 경찰권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추후에 오늘이나 다음에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물에 빠져서 뭐 죽었을 때 뭐 어떻게 법적인 쟁점이 된다. 법적인 쟁점은 없는 것 같고요. 얼음이 약하니 깨질 수 있다는 걸 고지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 얼음이 약하니 조심하세요 이 정도로. 낙빙의 책임 소재, 이것도 역시 뭐 위에 사람이 책임이 있느냐? 사실은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낙빙 뻔히 떨어지고 안에서 다 등반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전부 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 낙빙에 대해서는 윗사람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 박명원 변호사님 아주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주시는 그런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원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자기 책임의 의무가 있다 하는 점, 특히 실제로 일선에서는 뭐 등반 대장이다 해서 그런 조직들 사이 위계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자 자기의 등반자로서 각자 자기가 담당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걸 묻는다 하는 점, 그리고 특히 이제 과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동종의 직업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왔을 때 주위의 의무를 다 했느냐 이 정도를 이제 묻는다는 점, 이런 개념은 우리 법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과연 판대 빙벽장이라든가 이런 인공빙벽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시설들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냐, 앞으로 이제 열려 있다고는 하셨지만 적용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개인 소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흥미로운 내용이고요. 다 같이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